자, 일단 이제 마지막 아이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즘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난 사실 되게 재미없을 줄 알았거든. 네네. 근데 재밌어지더라. 황교안 때문에 재밌어졌어요. 신스틸러. 네, 부정선거 싹 들어갔어. 나는 맨 처음 이번에도 나오잖아. 부정선거 뭐 이거 할 줄 알았더니. 부정선거 아직도 인정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그게 아니라 맞으면 사퇴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나는 일단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랑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결선에 못 올라가면 네. 황교안 후보는 이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뭐 거의 서로 뭘 걸기 뭐 걸고 있어 지금. 타짜요, 타짜. 타짜야. 네. 그래서 지금 황교안 후보 때문에 일단 재밌어지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우리 천하람 후보가 또 나오면서 원래 사실 김기현, 안철수 뭐 이 정도만 했으면은 그쵸. 뭐 재미없었어. 네. 재미없었어.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붙었으면은 밍숭맹숭하게 갔겠죠. 우리 하지도 않았을 걸? 정치화에서 하지도 않았을 네, 거야. 네.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좀 하자. 일단 요 황교안 우리 신스틸러 얘기보다 네. 안철수 후보가 요즘에 안철수 후보가 조금 요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약간 샌드위치한. 그렇죠. 선거는 중간에 끼면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샌드위치야? 그렇죠. 이 중간에 껴서 잘 되는 후보는 아사리 처음부터 1위인 후보는 괜찮아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 이 2017년이죠 그때. 그때 이제 사실 쉽게 얘기하면 좌재명 우희정이었고 중간에 이제 문재인이 있는 구도인데 그때 한 57%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이겼잖아요. 끝났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서 표가 파먹혀가지고 그렇지. 심지어 1등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됐던 후보인데도 결과적으로는 3등으로 끝나 있고 3등으로. 이런 사례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또 이런 걸 많이 겪어봤어요. 그 1등 아니면 3등 하잖아. 안철수는 2012년 대선도 그랬고 2017년 대선도 그랬고 1등 아니면 3등 하고 이런 걸 많이 겪어봤는데 요번에도 거기에 걸렸어요. 2017년에 막 중간에 1등도 했었어. 중간에 거의 공동 1등 막 하고 그랬죠. 그래도 그러다가 3등으로 쳐졌었죠. 3등. 1등 아니면 3등. 네. 요번에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네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거야? 참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게 더 어려운 게 예전에 안철수가 왜 3등으로 끝났느냐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그때 뭘 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 당시에도 이렇게 관전을 해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어려운 게 방법이 잘 안 보입니다. 제3자의 관점으로 봐도 방법이 잘 안 보인다.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에도 거시기 하고. 뭐로 걸어 근데 걸기도 여기서 반윤을 걸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결단을 내리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포지션도 아닌 것 같고. 요새 친윤해도 대통령실에서 야 하지 마 그랬잖아. 그리고 일단은 그게 없잖아요. 당 내에 고유의 조직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TV 토론인가에서 천하람 후보가 우리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대통령한테 왜 말을 못 합니까? 난 거기서 사실 안철수 대표가 폭망했다고 생각해. 저 텔레그램으로는 아니, 말을 해야지 말을. 텔레그램으로는 좀 안다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사실은 체리 따봉을 받아봤습니다. 챘다 체리 따봉.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이제 뭔가 자기도 목소리를 내든가. 근데 그 저번에 한번 대통령실에서 한번 꽝 하고 나서 안 대표가 그쪽에 얘기를 못해.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렇다고 반윤은 아니래. 반윤 아니랬잖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그렇다고 또 친윤이라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여론조사상으로는 막 거의 천하람 후보가 거의 동타급으로 붙어버렸더라고. 돌파가 있을까? 여론조사가 좀 들쑥날쑥하기는 해서 어떤 거는 뭐 천하람 후보 4등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둘이 뭐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밀린다고 해도
표 차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하다. 네, 네, 비슷하게 지금 뭐 1강 1중 2약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거의 1강 2중 수준이 그렇지, 아닌가. 1강 2중. 네. 황교안 후보도 어쨌건 거의 한 10% 가까이 나오니까. 네, 황 후보도 두 자릿수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그대로 갈지 모르겠지만 네. 당 대표 이제 이제 투표해 보면 과반이 넘기 힘들 것 같아. 김기현 후보가 일단 1등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네. 현재 그 줄 세우는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황교안 후보님 신스틸러인데 죄송하지만 안철수 후보 아니면 천하람 후보가 2등을 할 것 같거든. 네. 뭐 황교안 후보가 갑자기 2등하기 그건 좀 어렵죠. 그거 쉽지 않잖아. 네. 또 부정선거 그것도 네. 안 하시고 하면 네. 쉽지 않은데 그럼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럼 2등이 됐다 치자. 자, 뭐 안철수 후보가 2등이 됐다 먼저 얘기할게. 뭐 좀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러면은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안철수 후보한테 갈까? 아니면 투표를 포기할까? 결선.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일제히 다 움직이진 않을 거고 일제히 다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조금 갈리긴 갈릴 것 같아요. 갈리긴 갈린다. 네. 그 나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를 근데 어쨌든 안철수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게 1등이 그러니까 2등을 해서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도 네. 나머지 표가 이렇게 딱 그 여기에 한쪽 2등하는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 2등한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모이기 쉽지 않다. 네네. 오히려 황교안 지지자들은 안철수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이랑 김기현 이거 처벌했잖아요. 거기는 분리로 처벌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황교안 쪽에서 오히려. 그럼 재밌네. 네, 안철수는 더 쉬워. 왜냐하면 김기현은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지. 뭐 거래하고 자시고 할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제 황교안 후보 쪽 지지자들은 야 그냥 안철수 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되게 신박하네. 예,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천하람 후보 쪽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과연 얼마나 갈 거냐. 근데 재미난 댓글을 봤어요. 요거는 머리를 잘 쓴 것 같은데 아마 이준석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안화 용인해라. 안철수 지지자들아. 안화 용인해라. 안화 용인. 예, 안화 용인. 그래. 대표는 안철수 찍는 거 인정해 줄게. 대신에 최고는 안화 용인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결선 투표 때 나 안철수 안 찍어 줄 거다. 요거는 신박한 플레이예요. 요거 재밌네. 마구잡이로 선 긋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안철수 지지자가 대표에서 안철수 찍는 건 인정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최고위원은 안하용인으로 밀어라. 최고위원은 천하용인 안 되더라도 안하용인으로 밀어라. 최소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지지자구만. 그러네. 근데 또 천하람 후보는 약간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좀 이렇게 후보한테 이렇게 손을 좀 내미는 느낌. 이태원 같이 가자. 네네. 근데 나는 천하람 후보가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천하람 후보의 의도를 떠나서 안철수를 곤경에 빠뜨리는 플레이일 수 있거든요. 둘이 같이 이태원 갔어. 그러면 당내 범친윤들이 야 안철수 비윤, 안철수 비윤이야. 예. 만약에 범친윤 당원들이 있어. 근데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은 김기현 지지하고 한쪽은 안철수 지지해요. 당원들끼리 만났는데 김기현 지지하는 당원이 이거 봐 안철수 비윤이라니까 안철수 비윤이야.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철수 표가 빠져요. 빠지면은 천하람이 유리해져서 2등으로 올라가는. 혹시 이런 계략이 숨어 있나? 아까 그 대통령실에 말을 못하니까 텔레그램 한다는 거 비슷한 거네.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태원을 따라가자니. 네네. 따라가자니 이제 대통령실에 또 찍히고. 네. 친윤한테 찍히고. 근데 또 안 가자니 나는 그 개인적으로 안 가면 이래서 천하람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결선에서 저 뭐야 저거. 그리고 또 안 해준단 말이야. 네네.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도 승부를 걸려면 나는 이태원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승부를 걸 거면 자기 원래 거에다 플러스 뭐 결선 가면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네. 천하람 후보께 오든가. 근데 천하람 후보는 자기가 올라가면 안철수 후보 거를 땡겨올 생각으로 천하람 후보는 바라기 쉽잖아. 어차피 반윤이니까 같이 갑시다. 근데 안철수 뭐 뜻은 고맙지만 마음은 가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뭐 이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안철수 후보가 또 어정쩡한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죠. 그러니까 같이 갔다가 3등 될 수도 있다니까요. 같이 안 가도 3등 할 수 있잖아.
안 가면 2등을 하려나? 그게 진짜 네. 어렵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천하람 후보 쪽 지지를 적극적으로 구하기도 힘든 게 거기 지지를 받는 순간 비윤 후보로 또 꼬리표가 달려서 결선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구도로 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제 안철수의 문제는 뭐냐면 이기고 지는 걸 초월한 뭔가가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본인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대표 후보 출마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출마한 것 자체가. 네. 계속해서 지금 스텝이 꼬였고 지난 대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일화할 때 안철수는 끝났다고 봤어요. 단일화하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그러면 조금 쉬어가는 것이 그나마 남은 방법이고 총선 뒤를 내다보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좀 빨리 뛰어들지 않았나. 네. 또 이번에 또 당 대표 이걸 또 중간에 드랍하기도 힘들어요. 드랍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드랍하면 뭐야 또 되고. 그렇죠. 또 철수? 근데 또 지금 어쨌건 이 당에서 몇 등을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 뼈를 묻겠다고 했으니까 뼈는 묻긴 해야 되는데. 네. 뼈를 당내에서도 어디에 묻는? 당에서도 극중주의인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당 안에서 극중주의 됐어. 야, 당 안에서 중도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전체에서 중도가 아니라 당 안에서 중도가 됐어요. 그렇지. 원래 중도를 좋아하셨는데 네. 보수에 왔는데 보수에서도 중도를 지금. 그렇죠. 보수 중에 중도. 네. 야, 이거 참 코미디네. 우리 3X 라지님. 천하람 2등 결선 역전합니다. 천하람은 당대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천하람 후보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 천하람 후보 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고 한다면 낮게 시작해서 높게 올라온 게 아니고 원래 그만큼 얻을 예정이었던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알 수가 없는 게 이준석계 뭐 이쪽 비윤계 쪽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예, 근데 저는 아마 만약에 표가 천하람 후보가 30%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놀라겠죠. 그렇지. 예, 놀라겠는데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면 저쪽은 원래 30% 있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그 선거를 하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지분이 그 정도였다. 예. 근데 나는 사실 이번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천하람 후보한테는 고마워야 될 것 같아. 재밌어졌잖아. 재밌어졌죠. 그래도 안 고마워하나? 고마워진 않은 것 같던데 친윤 쪽은.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대비되는 거는 천하람 후보는 쉬워요. 이 선거를 하는 게. 그렇지. 전략이 쉽습니다. 뻔히 보여 있는 길인 거고. 요즘에 안철수 후보는 얼굴 보면 되게 야외가는 것 같아.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 안철수 후보 목소리와 이 말만 들어도 티가 나는 게 이게 몇 달 됐어요. 이런지 뭐 지난 대선 막바지도 그랬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고 목소리가 계속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이거 맞나? 이 목소리 맞나? 하여튼 목에 이렇게 약간 힘이 없는. 근데 목소리는 점점 딱딱해져 왔어요. 목소리 굉장히 딱딱해져서 지금은. 근데 발음이 좀 이상해요 요즘에. 발음 그래? 단일화를 하는데 갑자기 발음이 잘 안 되는. 근데 저는 그게 안철수 후보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발음이 갑자기 잘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끼어서 이도저도 운신의 폭이 힘든, 말하는 것도 힘든 거죠. 아까 이빨 빠진 그 사람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안철수 후보는 이 얼굴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국민한테는 좋은 정치인인 측면이 하나 있는 게 보여요. 얼굴에 표가 나. 예. 안철수 후보 본인이 홀가분하면 얼굴도 좋아. 포카페이스가 안 되는구나. 예.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에 티가 다 나요. 안철수 후보는. 그러네. 말할 때도 다 티나요. 예, 근데 자기가 홀가분하고 자신 있게 해도 된다라고 싶을 때는 막 잘 얘기해요. 근데 티가 나는 거지 발음이 씹히는 것들이. 예, 굉장히 곤란한 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 이제 어쨌건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 대통령, 그러니까 뭐 실제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네네. 그러면 나는 자기께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보수를 어떻게 바꾸겠다, 내가 스탠스가 어떻다, 이거 정확한 캐치프레이즈가 좀 있어야 되는데 텔레그램으로 연락합니다. 요거 말고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 대통령실에서 한번 꽝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렇게 방황의 그 약간 사춘기 방황하는 계절, 약간 이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쪽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얼핏 들은 게 있는데
현장 분위기는 안철수 쪽 괜찮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나 봐요. 지금 대구 경북 쪽에 김기현이가 되면 공천 그 학살이 진행될 거다. 검사들 막 찍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영남 지역에서 조금은 있나 봐요. 일부 있다. 네네. 하여튼 이 결과가 저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훅 하고 튀어나온 게 우리 황교안 후보가 또 신스틸러로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민주당의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하라미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울산의 이재명. 이재명.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에서 저거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네. 이게 김기현 대표도 이거 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을 상황 아닌가? 오늘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에서 그러니까. 뭐 반박을 하기는 했죠. 뭐 땅을 사기는 98년에 샀는데 네. 뭐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울산 내려간다 그러고 뭐 현장에 갔다고. 현장 간다고.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블로그 가면 현장 실사한 사진이 있어요. 기자들이 퍼스기 좋게 그냥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놔가지고. 근데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이게 결론은 결국 김기현 과거에 이제 울산 시장이었나 이분이? 그렇죠. 그 시절에 뭔가 자기 땅 옛날에 사놓았던 98년에 시장 하기 전이었죠. 산 거는? 산 건 98년에 샀으니까. 그게 뭐가 이렇게 KTX 지나가고 뭐 어쩌고 하게 해가지고 여기 땅값이 이렇게 막 뭐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계속 앞으로 또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돼도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연출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 이제 의혹의 내용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게 어떻게 소화되고 있고 뭐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네거티브의 원리가 있어요. 네거티브의 원리가 사실 이 문제를 민주당이 제기하면 김기현 의원한테는 일단은 별로 안 아픕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항상 네거티브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사실 네거티브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거는 갑자기 일반 시민이 나와서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폭로가 있는 거지. 이게 일단 가장 세요. 근데 가지 그거는. 근데 정치권 내에서의 네거티브로 보면은 포지션이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칠 때가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지. 다시 얘기해서 김기현 울산역 네거티브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면은 힘이 약하고 그렇지. 천하람이 제기하는 것보다 황교안이 제기하는 게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이 구도에서는. 그렇지, 맞아. 안철수가 제기해도 황교안이 제기하는 것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안철수가 제기하면 야 2등이 1등 따라잡으려고 저러는 거다. 그렇지. 그렇게 가지고 조금 퇴색돼요. 근데 황교안은 같은 표인 줄 알았는데 이거 KTX 때려가지고 황교안이 1등 될 일도 없어 보여. 그렇지. 근데 이 양반이 정색을 하고 들고 나왔어요. 그것도 부정선 거는 저기 블로그에 요즘 계속 올려 블로그에. 이게 제일 센 거예요. 부정 선거보다 이게 더 세 지금 이 양반한테는. 그렇죠. 정치권 관계자 중에 김기현 후보한테 제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황교안 후보가 제기하는 게 가장 곤란한 거거든요. 야, 그렇지. 민주당이 제기해주면 그건 아직 아프지 않아요. 천하람이 얘기해도 안 아파. 이준석 천하람이 얘기하는 것도 안 아파요. 그죠. 어차피 그거 뭐 저기 원래 반일이잖아. 그 안철수 저 2등인데 저거 따라잡으려고 별짓도 안 해. 근데 별안간 4등이 심지어 같은 표인 줄 알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대장동도 일이 좀 더 커진 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제기를 하면서 더 커졌잖아요. 그렇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낙연도 아니고 추미애가 꺼냈다. 그럼 여기 없지 지금. 추미애가 대장동 꺼냈다. 이재명 난리 나지 휘청거리고 이래. 근데 이게 황교안이 꺼낸 것이 굉장히 폭발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을 꺼내는 순간 황교안 지지자 아닌 사람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게 덩어리가 커지는 거라서. 그렇지. 맞아. 그래서 굉장히 김기현 후보한테는 곤란한 골치 아픈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렇지. 황교안 후보가 던지고 나서 파괴력이 커지니까 천하람 후보도 울산의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울산 울리로. 그 천하람 이준석은 편해. 왜냐하면 황교안이 이걸 쫙 밑밥 다 깔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타면 되잖아.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이 황교안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화났으면 정치생명 건다고 뭐 걸 거냐고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이제 김기현 후보도 많이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다 이거 파헤쳤던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황교안이
저는 민주당 아닌데요. 이러면 네. 나 지금 말해서 요게 그러니까 뭐 나는 지금 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당 대표가 되고 안 되고 정도의 파괴력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김기현 후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앞으로 장래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조사해볼 필요는 그렇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나도 이게 의혹이 뭐 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개발을 알고 미리 취득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남은 건 노선을 왜 그쪽으로 그렇지. 가게 되었느냐. 왜 뺐냐 그쪽으로. 땅을 사는 것보다는 노선 문제. 요거를 좀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난 진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네. 시스틸러 황교안 아저씨하고 그다음에 천하람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아주 판이 재밌어졌어요. 천하의 노잼이었던 황교안 후보가 요즘에 초잼이야 초잼. 시스틸러라 그런다니까 요즘에. 네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우리 댓글 슬슬 보고 우리 또 슬슬 마무리할 때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저기 했죠. 신정혜님, 우리 신정혜님은 늘 저희 항상 많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하용인 후보님들 모두 승리하시길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이준석 대표 지지하시는 분입니다. 자 김독전님, 손흥민 몸값 1억 달러, 유현진 8천만 달러, 이재명 300만 달러. 신인이라 그런가. 이거 되게 댓글 재밌네요. 우리 시벨롬님. 울산의 이재명, 성남의 김기현, 선땅 후사하세요. 선땅 후사. 네. 이제 앞으로 저거 계속 이제 뭔가 공격할 거리가 많이 생길 거라는. 네. 또 김독전님이 땅 상가를 몇 년 차이를 두고 샀는데 동일 인물이라는 게 문제다. 요게 그 관련된 건가 봐요. 지금 저희도 요게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의혹이 논란이 되는 거는 제가 많이 잘 안 봐요. 네네. 일단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챙겨 보는데 네. 하여튼 이 이슈가 지금 앞으로 또 당대표 그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난 요거 때문에 요 의혹 때문에 황교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결선 가면은 김기현이라 이쪽으로 갈 수 있다.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요게 네. 아주 또 재밌는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 기찻길은 좀 약합니다. 기차체로도 약해. 고속도로는 뭐 일반 도로는 모르겠는데 기찻길 쪽은 좀 약해요. 기찻길은 좀 약해요. 네, 제가 그거 지방 정치할 때 기찻길을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찻길 문제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슈가 좀 더 커지면 저희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많이 후원해 주셔야 저희가 방송을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목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둘이 우리 밖에 있는 PD님까지 해서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